일일 모의고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문제 다 풀어보셨죠? 네, 미리 좀 풀어보십시오. 매주 드리니까 10문제씩. 자, 인터넷 표시 광고, 이게 광고라는 말 들어가는 거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고 했잖아요. 광고라는 말 들어가는 거. 이거는 아직 출제된 오늘 내전의 문제 중에서는 이게 가장 안 중요합니다, 사실. 나머지는 시험에 아주 많이 나왔던 거고요. 다 쉽죠, 대체로. 쉬운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 들어보는 걸 수 있는데, 이거는 개정되고 아직 시험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업무는 원래는 국토부 장관이 모니터링을 하는데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 공공기관, 그 다음에 정부 출연 연구기관, 답 3번이 틀렸습니다.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 다음에 민법 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또는 인터넷 광고 시장 감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그 밖에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전담 조직을 국토부 장관이 갖췄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X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부터 중요합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 출제됩니다.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국토부 장관은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를 관리하는 것은 전부 국토부 장관입니다. 지정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지정할 수 있고, 지정이라는 말을 오직 공인중개사법에서 여기 한 번 사용합니다. 지정이라는 말. 인가라는 말은 협회 설립인가 딱 한 번 사용하죠. 허가라는 말은 아예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허가라는 말 없습니다. 시험에 허가받아서 일시적으로 임시중개시설물 설치할 수 있다. X. 허가라는 말 자체가 없다고요. 공인중개사법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그 다음에 토지 거래 허가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 그 다음에 정보망이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입니다. 의뢰인 상호간에, 개업공개사와 의뢰인 간에 하면 X입니다. 개업공개사 상호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고요.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입니다. 지정 신청한 날로부터가 아니라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국토부 장관 승인을 얻어야 된다. 국토부 장관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4번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년입니다. 1년. 우리 핵심 비교 정리 8번에 있죠? 8번. 8번에 보면 동그라미 4번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해야 됩니다. 5번 정보망에 거짓 정보를 공개한 경우 개업공개사는 6월 이하의 업무정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즉 인터넷에 광고할 때 허위 매물을 올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개업공개사가 아닌 거래정보사업자가 개업공개사한테 의뢰받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또는 개업공개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면 1년 이하 입증액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또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55번에 동그라미 7번에 있습니다. 55번에 동그라미 7번. 확인 설명 중요하죠. 시험에 이것도 반드시 나오죠. 확인 설명, 중개사물 확인 설명은 의뢰받은 경우 중개 완성 전에 미리 설명해야 됩니다. 설명은 취득 의뢰인 일방에게만 설명하면 됩니다.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 설정은 거래 당사자에게 설명해야 되고요.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은 중개 완성된 때 설명합니다. 근데 중개사물 확인 설명은 미리 완성 전에 설명해야 되고 일방에게만 설명하면 됩니다. 계약서 작성할 때 확인 설명서 작성해서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해야 됩니다.
쌍방이라는 말 없어도 당사자라는 말이 쌍방이죠. 매수인, 매도인, 임대인, 임차인. 자, 그 다음에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당연히 확인 설명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손해배상해야 된다고요. 중개보수 안 받아도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잘못해서 손해가 생겼다면. 그리고 주거용건 청물의 경우 소음, 진동 설명 안 해도 된다 했는데 1조량, 소음, 진동, 환경조건 1의 서식은 반드시 기재해야 되죠. 설명해야 됩니다. 5번이 틀렸습니다. 1소진, 1조 소음, 진동은 주거용건 청물인 경우에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주거용건 청물에만 기재합니다. 1조량, 소음, 진동은. 답 5번이고요. 그 다음에 의무에 대해서 옳은 것은 했는데 등록인장, 변경등록, 7일 이내에 변경등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것은 언제 설명한다고? 중개 완성됐을 때 설명합니다.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설명합니다. 중개사물 확인 설명은 일방에게만 설명하면 되죠. 중개사물 확인 설명은 완성 전에 설명해야 됩니다. 설명도 하고 관계증서 사본도 교부도 해야 됩니다. 설명도 하고 교부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의 경우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사항을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2회 하면 X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리얼 일반 중개계약서는 보존 의무 없습니다. 전속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는 3년 보존해야 됩니다. 거래계약서는 보존 의무 없습니다. 거래계약서는 보존 의무 없다. 답 2번입니다. 2번. 이렇게 박스형 문제가 최근에 출제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했습니다. 박스형 문제에서 고르는 거. 요것도 지금 기출문제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관할구역 외로 이전했습니다.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했습니다. 옳은 것은 이전 전의 등록관 정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 이전 후 우리 이사 가는 거하고 똑같다고 했죠. 이사 가서 전출 신고 안 하고 전입 신고만 하잖아요. 그래서 틀렸고 이전 후 등록관 정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전 전에 위반 행위하고 옮기면 이전 후 등록관 정에 행정처분합니다. 이전 후 등록관 정에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우리 핵심 비교 정리 18번 맨 밑에서 두 번째 가만 별표에 보면 등록대장, 등록신청서류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를 송부해 줍니다.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원래의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는 없고 관할구역 밖으로 가면 재교부해야 됩니다. 관할구역 안에서는 원칙 재교부 예외적으로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 휴업, 폐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징집으로 인한 입영, 치학, 질병으로 인한 요양, 그 다음에 임신, 출산의 경우 6월 초가 할 수 있죠. 이번에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된다. 즉시, 지체 없이가 아니고 즉시라는 표현은 공인중개사법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폐업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50번에 맨 밑에 보면 전자문서 불가능한 거 적어놨습니다. 50번 맨 밑에 고용관계 종료신고, 휴업신고, 폐업신고 전자문서 안 됩니다.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해서 상대방이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거나 또는 한 명이 거부해서 혼자서 해제 신고하는 경우, 그 다음에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정정신청, 면적 변경 없이 가격 변경 신고, 그 다음에 공급가액, 옵션 비용 변경 신고, 이거는 전자문서 안 된다. 전자문서가 안 되는 이유는 담당 공무원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폐업하면 등록증 반납하러 가야 돼요. 반납해야 돼요. 그래서 전자문서 안 되고 방문신고만 가능하다. 휴업, 폐업, 변경 전부 다 미리 사전 신고입니다. 사후 신고 없습니다. 휴폐업은. 사무소 이전은 사후 10일 이내. 오늘 협회, 지부, 지회, 사후에 신고한다고 했죠. 설치한 때에는. 그 다음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가족자인장지, 종중, 문중자인장지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장, 화장도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근데 매장, 자연장, 개인 자연장지, 개인 묘지 설치는 사후 30일 이내 신고입니다. 신고는 미리 신고하는지 사후 신고인지를 주의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3개월 초과해서 업무 개시하지 않는 경우도 휴업 신고해야 된다. 안 하면 무단으로 휴업한 걸로 본다. 43번 프린터 43번에 3개월 정리되어 있죠. 43번에 동그라미 1번에 가로 안에 업무 개시라고 적어놨잖아요. 3개월 초과하도록 업무 개시 안 하려면 신고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1번이네요. 이 법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이상 받아야 되고 집시법 위반으로 벌금 받아도 결격사유? 아니죠.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은 무조건 후견 종료 심판이 있어야 벗어나고요. 파산 선고받으면 복권이 되어야 됩니다. 복권되지 않았으니까 결격사유고요.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동안 결격사유입니다.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는 결격사유 아닙니다. 집행 종료된 날로부터 교도소 석방 내면 3년 지나야 됩니다. 만기 출소돼도 3년 지나야 되고요. 가석방 내면 남은 자녀 형기, 즉 가석방 기간 더하기 3년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1번이 답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아야 결격사유입니다. 3년간. 자, 인장 등록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 자연인 인장이 아니라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법인의 인장. 법인의 인장이라고요.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합니다. 법인 대표자 자연인 인장이 아닙니다. 1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분사무소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보정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안 하고 주된 사무소 걸 가져다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개공은 업무정지, 소공은 자격정지입니다. 인장 등록 위반하면. 4번은 인장 등록은 개설 등록하면서 해도 되고 소속공개사 고용신고하면서 해도 되고 별도의 인장 등록 신고서에 의해서 해도 됩니다. 등록인장 변경 등록 신고서 서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장 등록 신고서 서식은 3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개업공개사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인감도장이어야 하니까 개인의 경우 인장 등록 신고서에 도장을 찍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답 1번입니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 자연인 인장이 아니라 법인의 인장이어야 합니다. 고용인이 될 수 있는 자는, 즉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이 말이죠. 집행유예 기간에는 결격사유입니다. 선고유예, 기소유예는 결격사유 아닙니다. 그래서 집행유예 안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이 답이네요. 시험에 부정행위하면 무효처분일로부터 5년간 시험만 못 보죠? 취직은 해도 된다고요? 지금 취직하거나 고용인이니까 취직할 수 없는 거라고 했는데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취직 안 되지만 부정행위 하는 거는 시험만 못 보지 취직은 해도 된다고요? 답 2번입니다. 3번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으면 3년간 결격 사유고요.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결격 사유고요. 만 19세 되지 않은 경우 혼인을 해도 법정 대리인 동의받아도 결격사유입니다. 취직 안 됩니다. 답 2번입니다. 부정행위하면 무효처분을 하고 그 무효처분일로부터 5년간 시험만 못 본다. 취직하거나 개업은 가능하다. 개업은 안 될 수 있겠네. 자격증 없으면. 자, 이거 법인의 겸업 제한. 우리 핵심 비교정리 24번에 있는데요. 거의 해마다 시험에 나오죠. 이렇게 법인에게만 겸업을 제한하는 이유는 외국 대형 법인의 우리나라 진출을 막아서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영세한 개인개업공개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택, 상업용 건축물 분양 대행 가능합니다. 분양업은 안 됩니다. 농업용 건축물, 공업용 건축물 안 되고요. 택지 분양 대행, 토지 분양 대행도 안 됩니다.
주택상가 임대관리는 됩니다. 임대업은 안 됩니다. 공인중개사 대상 안 되고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 가능하죠.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창업상담 안 됩니다.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주거 이전에 부수된 용역 알선은 되는데 용역업은 안 됩니다. 도배이사업체를 직접 운영하는 건 안 됩니다. 소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5번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대상 부동산의 권리분석 및 취득알선 가능합니다. 부동산은 가능합니다. 근데 법인 개업공개사 할 수 있는 업무로 틀린 것은 이거는 가능하죠. 틀린 건 3번이고요. 단 부칙개공은 이 5번 안 되죠. 경매, 공매, 매수 신청들이 입찰들이 안 됩니다.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부동산에 대한 매수 신청들이 하려면 지방법원장에게 매수 신청들인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압류부동산, 공매부동산에 대한 입찰들이나 또는 경매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취득 알선만 하려면 매수 신청들인 등록을 안 해도 됩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시험 96일밖에 안 남았는데요. 특히 건강관리 잘하고 루틴을 정해서 딱 정해진 습관대로 해야 됩니다. 갑자기 너무 무리하게 공부 안 하다가 1시간도 안 하다가 갑자기 10시간 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좀 더 늘리려면 공부량을 조금씩 하루하루 조금씩 늘려야지 갑자기 안 하다가 뭐 10시간씩 하는 거 아주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때까지 1시간 했다면 앞으로 한 2시간 또 3시간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면 됩니다. 그리고 쉬운 거 위주로 하시고요. 범위는 줄여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100점 받을 필요 없거든요. 60점만 받으면 되니까 자주 출제되는 거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10문제는 다 중요하고 1번만 아직까지 시험에 나온 적 없다고 했습니다. 1번만. 1번은 새로 신설됐으니까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휴가 잘 보내시고요. 8월 둘째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